네, 일단 대표적으로 침 치료에 대한 효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 치료의 현대의학적 연구를 또 살펴보면요. 일단 배란율을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들의 아까 큰 문제가 이제 배란 문제라고 했는데 배란율을 일단 많이 높이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골반으로 혈류량 저항을 또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골반 쪽으로 순환이 잘 돼야지 이제 여성들은 건강해지는 거고 난소의 기능도 이제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의 불임 여성들이 자궁 쪽이 좀 차갑다, 순환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란율을 높이고 이 자궁 쪽으로 혈류를 좀 좋게 만드는 이 침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양방에서 쓰는 클로미펜이라는 배란 유도제랑 비교를 보통 해보면요. 실제로 배란율에서는 클로미펜이 약간 우세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보통 가지는데 결과적으로 임신까지 되는 임신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신을 유지해서 출산까지 가는 그 출산율은 도리어 한방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미펜만 복용하기보다는 이 클로미펜과 함께 침치료를 한약치료를 같이 하는 게 더 우월하다고 보통 보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험관 아기 IVF 이 시술을 이제 받는 경우에 난자 채취하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데 이럴 때 침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경우에 그 진통 효과가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는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전과 후로 나누어 가지고 침치료를 약간 다르게 하니까 그것들은 또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보통 침치료 혈자리를 보통 쓰는 것들이 아랫배 쪽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배꼽 정중앙을 신골혈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곡골혈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의 부분을 이제 혈자리로 많이 씁니다. 관원혈이나 중국혈 그런 혈자리를 많이 쓰고 옆에 난소나 자궁을 좀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를 보통 많이 쓰게 되고요. 또 그 이외에 발 쪽에는 이제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음경락이 지금 나옵니다.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세 개의 음경락이 만나는 혈자리고 발에 보면은 안쪽 복사뼈에서 한 4, 5cm 정도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혈자리랑 또 그쪽 위쪽으로 해서 음릉천이라는 혈자리, 음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혈자리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하면은 불임에 좀 좋은 효과를 이제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할 때 전기 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살짝 연결해줘가지고 약한 전기를 흘려주면서 침 맞는 한 15분 동안 약하게 자극을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해보면은 침을 살짝 돌려주는 뭐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돌리면 좀 많이 아파하는 경향이 있는데 돌리거나 아니면 살짝 넣었다가 빼거나 하는 수기요법, 뭐 듣기요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한의사가 계속 옆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자극을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배란율이라든지 자궁 쪽으로 가는 혈류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전기 침 치료 방법이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또 끝으로 약침 치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한약액을 약간 주사기를 통해서 혈자리, 아까 말씀드린 삼음교, 뭐 음릉천 또는 자궁혈 이런 데다가 주사요법을 쓰는 건데요. 이런 주사요법을 쓰면은 한약의 효과와 우리가 흔히 쓰는 침치료 효과를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약 약침을 가끔 쓰면은 한약액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게 실제로 또 작용을 하니까 침치료 효과를 2배, 3배로 배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난임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난임 치료에 있어서 한의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치료가 한약 치료일 것 같은데요. 네. 김현수 원장님, 난임 환자들한테 한약 치료는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가장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 치료를 할 때 변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람 몸의 체질이 일단 가장 중요할 거고 불임이라는 그런 증상이 또 중요할 거고 또 나타나는 수반 어떤 대사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한의학적 용어로 변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6가지 변증 유형이 있는데요. 그거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신허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란장에 의한 난임일 경우에 보통 신허형이 좀 더 많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인자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 생리를 할 때도 비교적
처음부터 좀 많이 불규칙했고 처음부터 좀 더 생리 양도 좀 적었고 생리 색깔도 좀 더 묽은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신어형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신어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양어형과 음허형으로 좀 나누는데요. 이게 신양어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랫배가 조금 더 차가운 경향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양허 쪽이 되는 거고, 음허 쪽이 되는 거는 이제 음이 부족해지면서 위쪽으로 허혈이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허형의 어떤 대표적인 증상은 차가운 걸 먹으면 좀 불쾌함을 느끼고 설사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아랫배가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음허형은 위쪽으로 돌이 열이 떠가지고 혀가 마른다, 뭐 코가 마른다, 뭐 입술이 너무 바짝바짝 건조하다. 어떤 분들은 눈에 충혈이 뭐 심한 분들도 있고요. 머리 쪽으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어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형적으로 육미, 뭐 귀신암 같은 이런 처방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이 간울형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난임에 해당하는 이 유형이 간울형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과다하다, 좀 더 예민하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같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반응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간울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간이 울체가 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월경전 증후군이 좀 심합니다. 월경이 생리가 다가오면은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 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옆구리나 뭐 이런 데가 많이 아프다라고 많이 호소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생리 때도 생리통도 좀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또 우리가 진찰을 해보면 맥은 약간 긴 맥이 뜹니다. 긴 맥은 좀 팽팽하고 뭐 기타줄을 만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 팽팽한 느낌이 보통 들고요. 우리가 뭐 배를 좀 만져봐도 좀 더 긴장이 돼 있는 경향이 크고, 특징적으로 가슴 가운데 전중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살짝 좌우로 눌러보거나 살짝 눌러봐도 손만 대도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화병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비록 자궁에 대한 문제지만 이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한숨도 많이 쉬고요. 또 변비도, 대변도 조금 더 굳은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습담형이 있습니다. 습담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좀 더 많은 유형인데요. 덩치도 좀 크고, 좀 목도 좀 두껍고, 팔도 좀 두껍고, 뭐 먹는 것도 또 잘 먹습니다. 잘 드시는데 잘 먹기는 먹되 뭔가 소화는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에 좀 더 많고요. 비만인 경향과 함께 또 무월경, 생리가 좀 나오지 않거나 희발월경 가끔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진찰을 해보면요, 맥은 활맥이라는 게 뜹니다. 약간 울렁울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맥이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뛰어가는 그런 경향을 또 보여주고요. 혀를 살짝 보면 설태라고 합니다. 위에 하얗게 덮이는 설태가 있는데 보통 분들에 비해서는 그게 양도 많고 또 윤기도 굉장히 많고 물기도 또 굉장히 또 많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냉대하라고 하는 그 여성분들의 분비물도 좀 많은 경향이 있고요. 또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기력해서 비가 오면은 뭐 나가기 싫다라든지 좀 게으르다든지 이런 분들이 습담형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혈어형이라고 하는데요. 혈어형은 우리가 말하는 어혈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혈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생리통이 유독 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배를 눌러봐도 계령혈이라고 해서 배꼽 주변이 좀 많이 아프다. 아니면 손으로 또 만져가지고도 손으로 살짝 만져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 쪽에 질환이 문제가 되면은 이 배를 만졌을 때 그 종괴물이 촉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진을 통해 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자궁이나 난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런 난임 유형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보통 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진단을 할 때 혀를 보면 좀 특징적입니다. 혀를 보면은 혀를 쭉 내밀어라라고 시켜가지고 좀 보면은 혀 끝에 부분에 파란 점 같은 것들이 보통 있습니다. 한의학적 용어로는 어반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런 어반들이 보통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어반이 손톱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에도 파란 점들이 뭐 있다든지 하면은 어혈을 좀 의심할 수가 있고요. 뭐 야간 통증이 심하다, 아니면 뭔가 좀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도 이 어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